안녕하십니까. 안성현 대표 방정혜사입니다. 오늘 다시 393강은요. 자, 회계법인의 피감회사에 대해서 신부 감사인 간의 회계기준 적용에 대해서 쌍방 간의 낙관적 견해냐 보수적 견해냐를 주장할 때 쟁점 차이가 생깁니다. 이럴 때 신감사인하고 부감사인 간에 이제 분쟁이 벌어지는데 과거의 재무제표를 수정해라 못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회사는 뭐 어쩔 수 없이 피감이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신감사인간이 자기를 보신하기 위해서 또 부감사인은 기존의 논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이제 결국 회계법인 간의 싸움으로 많이 비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12월 말 결산이 끝나고 감사회를 할 때 감사인들이 와가지고 조금씩 이제 미리 보면서 숫자를 이 숫자가 잘못됐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작년 말에 11월, 12월에 중앙감사를 하면서 그런 문제가 쟁점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은 상장회사나 그 외 비상향 대기업들도 과거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수정안에 만에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회사도 이걸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감사인 간에 자신의 그 생존권이 달릴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쟁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회계기준에 대한 엄격성, 보수적 대란이 또 회계감사인이 바뀌고 강제 지정감사가 되면서 회계감사인 간의 싸움으로 많이 그 전쟁이 바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저희 회계법인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쟁점이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이것은 제가 내부조사 연구했던 건데 여기 이렇게 2020 재경전을 내지에 이렇게 제가 쭉 썼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제 내용을 찰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예. 자, 먼저 보시면 매출 수익의 인식 기준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항상 수익 인식 기준은 이제 어떤 제품이 이렇게 갈 때 여러 가지 인도 기준이 있고 만족 기준이 있고 수급 기준이 있고 이렇게 될 텐데 보통 인도 기준에서 수익을 인식하게 되죠. 물론 생산도 있고 있지만 이거는 원재료 조달이 아니고 인도. 근데 완전히 이쪽에서 만족 기준을 하느냐 인도 기준에 따라서 이제 이 12월 말에 결산에서 매출이 인식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차이가 있어가지고 서로 간에 매출 인식이 계속 밀리고 아니면 당겨지고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쟁점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 선적 기준이냐 아니면 완성도 기준이냐 현금 현자 설치 기준이냐 아니면 건품 확인 기준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보수적 기준에 또 쟁점의 차이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걸 조정하다 보면 매출과 매출 채권이 막 그 매덕 시 쫙 바뀌니까 여러 기에 걸쳐서 감사보고서 수정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얘기죠. 그다음에 이 매출 수익에 대응하는 원가 비용에 대해서 발생 기준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고 판매 관리비 영업 비용 중에서도 발생 기준 총액이 이제 잘 계산이 돼야 되는데 이때 이제 현금 흐름하고의 조정 문제 때문에 은닉된 거 우발 개념이 이제 확인될 수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발생 기준을 하되 또 여기에서도 실제 지출이 안 된 것은 왜 안 됐는지를 판단해가지고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이 매출 채권이 또 문제가 되는 게 대선 충남 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충분하냐 뭐 이런 것들이죠. 특히 이제 우리가 해외감사인 나왔을 때 3월 말까지 하는데 2월, 3월쯤이면 12월 말에 외상 매출 채권에 수금 확인은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두 달 내 돈이 들어오니까 한두 달 이상 수금이 잘 안 되는 것도 이제 대선 장기간 미수금으로 봐가지고 이제 대선 충남 설정이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현금, 예금, 유동자산에 대한 여러 평가에서 복합 상품에 대해서 시세 변동 상황을 변형해서 한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올해 말까지 올해도 계속 코로나의 사태가 계속 연계되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상대방 그동안에 고정거래처를 할지라도 그 고정거래처가 과연 수금을 잘 해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이걸 잘 판단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에 대한 손상 차선도 현재 언캐텍트 시대에 재고자산을 엄격히 이제 실사 반영해서 장기 불변하는 것들은 이제 손실을 전액 반영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 충당금 반영에서도
현실적 급여뿐만 아니라 퇴직금 지급 과정의 전 과정을 분석해서 근속 조건에 따라서 퇴직금이 연차적으로 잘 발생이 되는지, 전액이 반영되는지, 또 외부의 DC형이나 DB형에 대해서 퇴직연금이 제대로 잘 불입되고 있는지를 잘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 반영.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고객 자체, 우리 자체가 정상 가동이 안 되면 설비자산의 감가상각비라는 원가 계급이 아니고 특별 손실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업의 손실을 변형하는지를 반영해야 된다. 이연 법인세 차대 작성에 있어서 이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판단해가지고 단기 손실을 아예 반영할지, 역시 이것도 전기감사인 보고서에 영향을 다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연 확인을, 이연 법인세에 들어가는 계산 요소의 그 요인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매장인 증권, 즉 전환사채나 신주식사채 같은 거에 대해서 적정 시세가 현가리로 잘 반영했는지에 대해서 잘 판단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실제 현금 유입액, 또 자본 부채 계산의 정확성을 판단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종속회사나 관계회사의 손익 반영을 해야 되는데, 특히 해외 설립 종속 판매회사, 관계회사 등에 대해서 역시 밀어내기 수출했는지, 그래서 매출을 억지 과잉인식했는지를 잘 판단해야 되고, 이때 수출을 했는데도 장기가 누적 재고자산이거나 이런 것들은 손실 반영하고, 또 내부 이익에 서로 올라갔던 것을 상세 처리해야 한다, 이런 것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업권 특허권 등 신중 개선을 해야 되겠다. 영업권 등이 실질로 가치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가치가 없거나 과잉 오류 지급액 같은 경우는 당연히 손실을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가 영업 이익력이 있다 하더라도 장부의 가치 평가액은 아직은 장부상에 반영하는 그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과잉하게 반영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얘기고. 특수관계자나 거래 명시해야 된다. 대주주나 경영자, 임직원 등과의 내부 거래나 지급보증, 담보 제공 등 주석사항에 대해서 잘 기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바이오 벤처 등 연구개발 및 경상적 이외의 지출 등에 대해서는 이제 단기 비용에 대해서 잘 손실을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이연시켜서 될 것이냐. 특히 이제 바이오 기업은 1상 연구, 2상 연구, 3상 연구의 성공 가능성을 다 따서야 그 주식 시세가 엄청나게 급변할 수가 있는데, 3상에 성공 못하면 다시 또 오랜 기간 재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그 가치가 확 떨어지고, 따라서 영업권 가치로 올려놓은 이 연구개발비도 다 감가상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13번째로 소송 등 우발 채무, 부의 부채에 대해 철저 파악해야 되겠다. 비정상 거래나 일시우발적 사항, 분석적 검토를 통해서 이런 사항을 잘 파악해내야 되고, 특히 특이사항을 추적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에서는 올해 2021년에 20년도에 대한 결산 테마 감리사항으로서 리스크 기준이 이제 1년 전부터 모든 게 운용 리스크와 금융 리스크를 할지라도 모든 건 자산 부채를 반영하는 금융 리스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또 충당 우발 부채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장기 공사 계약에 대해서 수익 인식을 제대로 반영해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테마 감리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여러 번 회사에 있을 때에는 특별히 한 번 더 검토해 봐 가지고 이 기준에 정확한지를 잘 판단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고맙습니다. 안세현 대표 박인종 회사였습니다.